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하단에서 다시 반등해서 돌아 나가면 여기 얼마 좋아요. 요런 자리는 저는 선호를 하지만 요런 자리는 글쎄요.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20일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농심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 금요일 2023년 3월 17일에 금요일 맞지? 17일에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리포트는 총 7개가 나왔습니다. 농심이 3개,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가 2개,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하나, 현대차 하나. 현대차는 우리가 다뤘고, YG를 했었나? 여하튼 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비슷하게, 나오는 중이고, 오늘은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세 개의 이 증권사에서, 기관에서 농심을 언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농심을 살펴볼 겁니다. 농심 모르시는 분 없죠? 요거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근데 이 애널리스트께서 어려운 말을 썼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어려운 말을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읽으시는데 조금 도움되시라고 제가,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라면의 가격 경쟁력에 주목을 한다. 그리고 올해 P와 Q가 동시에 개선이 될 거다. 요거는, 리포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하죠?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됐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소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장기 불황을 경험한 과거 일본. 과거 일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일본도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본도 장기 불황을 겪는 중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죠. 아베노믹스 실패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본인들은 은행을 믿지 않아요. 현금을 쓰죠. 그 나라는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아요. 물론 안 쓰는 건 아니지만 현금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일본 국민들의 저변에 그 은행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장기 불황을 경험한 과거 일본이 아니라 현재 일본도 그렇습니다. 틀린 말이다. 여튼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작년 미국 물론 작년 미국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자, 미국에서는 이제 PB 상품은 이제 이 프라이빗이라 그래야 돼.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사설 브랜드 상품, 사기업 브랜드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PB 상품 하면은, 보통 CU나 GS 같은 데 보면, CU나 GS에서만 파는 물건들 있죠. 그러니까, CU나 GS에서 만든 그 상품들이 있어요. 은근히 이게 가성비가 괜찮아요. 근데 좀 저렴하단 말이죠. 왜냐면 유통 마진이 안 생기잖아요. CU에서 만들어서, CU로 바로 공급을 하니까, 중간에 거치는 중간상이 없죠. 그래가지고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PB 상품, 그러니까, 이 장기 불황을 경험한 일본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미국에서는 PB 상품과 저렴한 재화에 대한 인기가 많았다. 이 무슨 말이냐? 이 삶이 팍팍해지니까 사람들이 싼 거 찾더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대한민국도 경기 침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 소비에서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싼 걸 찾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참 어렵게 해놨어. 자, 국내에서도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을, 이거는 그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그 직장인들이 점심을, 이제 이게 런치플레이션이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점심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런치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더라? MBC 뉴스인가 나왔었는데, 그 여의도에 그 직장인들이 점심을 이제 사먹는데, 점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이런 걸로 때우더라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점심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고, 이와 비슷한 소비 트렌드가 보이는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 자,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된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일본과 물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일단 이 리포트대로 얘기합시다. 일본과 그다음에 작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아졌을 때 둘 여기 일본은 미친 듯한 경기 침체. 사실 그 구매력 기준으로 그 일본의 GDP는 1인당 그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일본은 20년째 월급이 안 오르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튼 제가 일본을 싫어해서 뭐 안 좋은 면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긴. 여튼 일본은 엄청난 불황, 장기 침체,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미국은 성장세는 좋았는데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그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이 풀린 돈이 전부 다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 경기 침체나 아니면 급격한 물가 상승, 요거 때문에 뭐를 선호하더라? 싼 제품. 특히 이 식사, 먹는 거에 의해서 이 PB 상품이 엄청나게 잘 나가더라. 근데 국내도 지금 경기 침체가 엄청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게 점심값이 부담돼서 직장인들이 싼 걸 찾더라. 어디 간다? 편의점 간다. PB 상품 사고 값싼 걸 먹는다. 이런 소비 트렌드가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라면에 대한 판매량 성장 기대감이 높다. 가격이 싸니까 라면을 먹을 것이다. 글쎄요, 요거는, 글쎄요, 런치플레이션인데, 물론 컵라면을 먹을 수 있지.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좀 줄었다고 해서, 과연 라면을 사 먹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요 애널리스트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가격대가 낮은 라면에 대한 판매량 성장 기대감이 높다. 이제, 라면 시장 내 1위 사업자인 농심은 평균 ASP는 Average Selling Price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인데,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동사의 평균 판매 단가 좀 이상하네. 이거 빼야 됐었는데, 이거는 중원본이죠. 아니, 제가 신한투자인 거는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분 리포트가 조금, 저는 그래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쉽게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쉬운 내용을 어렵게 베베베베 꼬아서 자신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좀 그렇게 느껴져서 하여튼 좀 리포트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해요. 이거 쉽잖아. 이거 쉽게 설명하면 되네. 이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무슨 P와 Q가 동시에 개선이 되고 런치플레이션이 어떻고 글쎄요. 그냥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싼 걸 찾더라. 이거를 조금 편한 말로 쓰면 되는데, 좀 있어 보이는, ASP, 많이 쓰는 얘기긴 하지만, 내가 너무 그거한가? 너무 예민한가? 하여튼,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동사의 평균 판매 단가는, 667원에 불과하고,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도 외식이나 간편식 등, 대체재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대체재라는 게 뭐냐? 식사 대체재거든요. 식사 대체재인데 글쎄요. 이게 라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별미로 라면을 먹죠. 근데 계속 너무 가난해서 라면을 드시는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라면을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 서민, 그러니까 서민에서 중산층들, 원래 그냥 외식 일주일에 몇 번 안 하고 집에서 이 재료를 사가지고 밥을 해 드시는 분들이 집밥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경기 침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라면을 먹어야 된다. 글쎄요, 이런 집이 있으려나. 라면을 과거부터 꾸준히 소비했던 층은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라면을 별미로 드셨던 분들도 계속 별미로 드실 거고. 근데 내가 원래는 집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라면보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점심에서 편의점에서 먹으려면 라면 끓여 먹지 못하니까, 물론 라면 끓이는 기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면은 보통 끓여 먹지 않으니까 컵라면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컵라면은 과거에도 먹어왔어요. 컵라면에 삼각김밥 이런 걸로 점심을 이제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많이 때웠으니까. 아니면, 그리고 과연 라면을, 글쎄요, 요새 도시락이 보통 한 4,000원 정도 하거든요. 편의점 도시락이. 근데, 이 4,000원이 너무 부담돼서 2,000원짜리 컵라면을 먹는다? 1,500원짜리 컵라면을 먹는다? 글쎄요. 500원 차인데, 500원 아니지? 그러니까 2,000원 차인데, 2,000원은 이건 라면인데, 여기 삼각김밥 더 해보면 3,000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 더 내고 차라리 밥에 반찬이 있는 걸 먹지. 뜻하게 데펴서. 글쎄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요게 지금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라면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의 지식 부족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대체재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라면은 원래 항상 대체재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그죠? 대체재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지. 라면이니까. 지난 2년간 두 차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체재 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 경쟁력과 오랜 기간 구축해 놓은 브랜드 파워는, 이건 농심의 파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의 큰 강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글쎄요. 자,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래, 차라리 이런 이유면 내가 이해를 해. 원가가 떨어진다. 원가 부담이 떨어지고, 뭐, 판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영업이익에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레깅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심이 원자재를 수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바로 만들어서 바로 파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뭐 파뮤나 뭐 그런 거를, 뭐 파뮤를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을 했다. 근데 작년 10월에 수입한 파뮤를 가지고 막 올 막 상반기를 계속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샀던 파뮤가와 지금 현재의 파뮤가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파뮤가는 달라지니까. 그 갭 차이, 그거를 이제 레깅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유업체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사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가지고 이걸 정제를 하죠. 정제를 해가지고 뭐 가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휘발유도 나오고, 고급 휘발유도 나오고,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뭐 요 사이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막 그렇게 막 정제를 해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석유를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막 사오면은, 근데 이렇게 정제를 다 해가지고 파는 거는 막 6월이란 말이에요. 6월에서 7월. 근데 1월 달에는 엄청나게 값싸게 사왔어. 엄청 싸게 사왔단 말이에요. 정제를 했는데 이 6개월, 7개월 사이에 석유값이 엄청나게 뛴 거야. 그러면은 그 정유회사에서는 이 뛴 가격으로 팔죠. 그러면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싸게 샀었는데 1월 달에 싸게 샀었는데 지금 6월 달에 엄청 비싸졌으니까 비싼 만큼 비싸게 휘발유를 팔 수 있으니까 정유회사는 마진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레깅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레깅 효과와 달러 강세를 고려하면 22년 4분기까지 원가 부담이 불가피했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그 원자재 값이 워낙 올랐으니까. 근데 23년 1분기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농심 입장에선 부담이 컸던 소맥과 파뮤는 이미 급등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를 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값이 올라가기 이전으로 회귀를 했다.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안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 그래서 23년 2Q부터는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 하락의 마진 스프레드 개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유회사가 마진이 높아지는 그 레깅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 2Q부터는 그 제품 가격은 이미
가격은 올라갔는데 벌써 두 차례나 가격 인상을 했다 그랬죠. 가격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분기부터는 그 소맥과 파묘가 이제 지금 엄청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과거에 원자재 값이 높아서 가격 인상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지금 원자재가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값싼 원자재를 가지고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 스프레드율이 높아졌다. 이 마진 스프레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심의 매출 원가율 1%포인트의 변동 후 영업이익 240억 원의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 그 매출 원가율이 그러니까 원가율이 1%만 낮아져도 영업이익이 240억 원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어떤 그 좋은 효과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인정. 요거는 그럴듯하다. 요거는 저는 지식이 짧아서 저는 잘 모르겠다. 여튼 그래서 목표 주가를 15% 상향을 하고 업종 내 탑픽 관점을 유지한다.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15% 상향 조정. 그다음에 국내외에서 P와 Q가 동시에 개선되고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P는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Q는 퀀티티입니다. 미국 발음으로 퀀티티, 영국 발음으로 퀀티티. 그래서 퀀티티는 판매량. 그러니까 가격도 프라이스도 올라갔는데 판매량도 개선이 된다. 왜냐면 가격은 지난 그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두 번이나 인상을 해놨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 식사에 대한 대체재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라면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퀀티티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가격도 높아졌는데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다. 요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인데, 제가 이거를 월봉을 보니까, 그냥 아주 약간의, 이거를 굳이 채널을 끊는다면, 굳이 끊는다면, 요렇게,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일단 요 상단은 고평가입니다. 그죠? 이 상승 채널에서 이 상단은 고평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하단은 저평가죠. 얼추 이 채널은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요 저항을 한번 받았었고, 여기서도 물론 꼬리로 트랩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종가가 이 상승 채널의 하단에서 이렇게 이 한 달간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마무리를 맺었고 다음 달에 여기서부터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다. 그리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신뢰할 만하다. 여기서도 지지가 나왔고 저항이 완벽하지 않지만 종가 기준으로 좀 저항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농심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상승 추세다. 근데 여기는 고평가고 여기는 저평가인데 지금 저평가를 찍고 돌렸죠. 그래서 농심을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자리긴 해요. 물론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을 봤을 때 하단부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고평가고 여기 있으면 저평가지. 그죠? 근데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물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는 안 좋은 자리가 되겠지. 제일 좋은 거는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좀 이렇게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은 채널이나 사이클을 되게 잘 따라가거든요. 왜? 워낙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의 잡주처럼 욕을 하면 안 되고 미치신 분들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널이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채널을 좀 따라가요. 그러면은 요거를 계속 관심 목록으로 보고 있다가 요렇게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에서 이 큰 월봉이나 주봉의 하단을 그걸로 잡아놓고 이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꾸준히 이제 한 번씩 이거 차트 미리 줄 꺼놓고 보는데 뭐 5초도 안 걸리잖아요. 아, 지금은 어디쯤 있나, 이 기업은 어디쯤 있나, 한 3초, 5초씩 툭툭툭 넘기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끄어놨던 그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서 반등을 하고 있네? 이러면은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그 관심 목록에 넣어놓고 내가 채널을 딱딱 꺼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월봉으로는 그렇고 이거 이제 일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봉은 뭐 그렇게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 고점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수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수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겠나요? 이렇게 수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뭐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저건 너무 갭 차이가 커서 안 올라가. 이 정도. 이렇게 봅시다. 자, 보시면은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농심을 바라볼 때 이게 왜 계속 이렇게 꺼질까? 농심을 바라볼 때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수렴의 상단입니다. 상단. 에이. 잠시만요. 자, 대충 합시다. 대충.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은 수렴 안에 있기 때문에 수렴의 상단을 돌파를 하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수렴의 상단을 돌파를 해도 지금 여기도 매물이 있고, 그죠? 현재 요 매물에 지금 저항을 받은 모양인데, 이걸 뚫고 나갈 수도 있지. 그리고 만약에 이 수렴을 돌파를 한다는 거는 이 매물을 돌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매물대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디서 지금 매물이 가장 큰지 모르겠지만 요까지는 우리가 조금 노려볼 만하다. 이제 왜냐면 요 매물만 소화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물이 요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만 돌파를 해가지고 요 매물만 소화를 하면은 요만큼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40만 원이고 여기가 50만 원대이기 때문에 40만 원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에 10만 원이니까 수익률이 꽤 높아요. 여기가 한 25% 정도 되나? 만약에 여기 돌파해서 여기까지 간다면 한 25% 정도 되네. 그죠? 라인을 이렇게 그어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매물이 여기다. 매물이 여기인데 뭐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 요 정도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항을 한번 또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요 고점 이제 여기 저항을 받았는데 돌파하면 이제 지지가 되겠죠. 만약에 이걸 넘어선다면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샀을 때 그 다음 이제 이 매물대의 그 어떤 우리 그 목표가는 한 25%를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렴의 형태로 보고 그 다음에 매물대의 형태를 보고 그러면은 요걸 만약에 돌파해서 M파동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요쯤이 이 전고를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매수에 아주 좋은 급소가 되고 그리고 이게 이탈되면 자른다. 그리고 뭐 다시 돌파하면 다시 들어간다. 여튼 이 전 매물대의 위에서 돌파가 됐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요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또 채널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채널을 한번 꺼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중단이잖아요. 채널 중단. 채널 중단. 중단에서의 어떤, 뭐, 어거지로 맞춰보자면, 이제, 이 하단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가지고, 요까지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요게 만약에 삼각순환을 넘어선다. 넘어서고 돌파하면은, 요렇게. 그럼 이제 거의 채널 상단과 요 매물대가 같이 걸리는, 한 요 정도의, 요 정도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농심을 건드리시려면 지금 이 타이밍보다는 요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얘가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이 된다면 다시 이 삼각 수렴의 하단이자 상승 채널의 하단이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또 괜찮은 매수의 급소가 된다. 물론 이때는 손절 라인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실 만하겠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농심이 있는 그 자리가 120-1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120-1을 이때 돌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했죠.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 120-1 밑으로 내려갔다가 120-1을 돌파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반드시 조정이 나올 거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여기가 매수의 급소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근데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요 차트를 요때 알았다면 요때 들어갔겠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탈됐다가 지금 올라갔는데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긴 했는데 다시 이탈되면서 조금 이제 파동이 좀 약해졌어요. 근데 이게 이 파동이 요때에 형성된 일단은 매물은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매물이 여기가 되는 건데 지금 거기서 지금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120-1도 넘나들고 있죠. 일단 타고 있긴 해요. 타고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나는 무조건 이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120-1을 이탈하면은 웬만하면은 짧게 끊어서 손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서 농심은 요런 상태다. 요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아직 안 들어가신 분의 기준에선 제일 좋은 거는 요게 저항을 받고 아니면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와서 여기서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정보를 요 채널 하단이잖아요. 하단에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기간이면요.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물려있던 사람이 나는 무조건 50만 원에 물려있으니까 50만 원이 오면 팔 거야. 100%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긴 기간을 겪으면서 중간에 돈을 빼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상계가 됩니다. 소화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쭉쭉 끌어주는 거 2026년까지. 이게 여기 2025년이잖아요. 여기 일본 먹지. 여기가 2025년. 그럼 2026년, 2024년, 5년, 6년. 6년 정도 되겠네. 이 2026년까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026년에 이걸 돌파를 하면 여기부터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60%, 뭐 이렇게. 이제 채널 상단까지 뭐 고려를 한다면. 물론, 뭐 이탈되면 또 가는 거지. 여튼 그래서 지금 뭐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로 진입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 뭐 진입을 해야 되는 차트는 아닌 것 같고 크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단기 상승 채널을 한번 꺼보면은 이렇게 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 중단에서 저항, 그죠? 그리고 지지, 중단 지지가 나오죠. 그러면 현재 이 채널의 상단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채널 상단에서 나왔고 여기는 만약에 페일링 형태라면
요거는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 차라리 얘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여기는 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 자리는 조금 애매하다. 차라리 돌파를 해라. 차라리 요거를 돌파를 해라. 요걸 돌파를 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가버려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들어갈 만하지만 글쎄요. 요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요렇게 제일 좋은 자리지. 그죠? 돌파를 해서 또 이게 여기서 저항 맞고 그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하단에서 다시 반등해서 돌아 나가면 여기 얼마 좋아요. 요런 자리는 저는 선호를 하지만 요런 자리는 글쎄요. 물론 농심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현재에 들어가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농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저는 뭐 농심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은 어느 자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심이 어떤 흐름과 어떤 패턴과 어떤 추세 속에 있는지 요걸 한번 간단히 살펴봤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잘 자, 안녕.